클로징 벨라이브. 반갑습니다. 12월 16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채팅창 분위기가 좀 좋지 않네요. 네. 예, 산타랠리보다 사탄랠리다. 구원하소서서 이런 얘기도 말씀하셨고요. 네. 소울님께서는 4,000도 깨졌다. 곰곰님은 3,600 갑니다. 라키님은 내가 착하게 못 살았나 보다 사탄 들렸다. 아이고. 예. 근데 뭐 긍정적인 댓글도 있습니다. 네. 별이되어라님께서는 원래 2,000피였는데 뭐 여기까지 올라온 게 어디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네. 광고하지 말아라. 아이고. 예. 오늘 광고 최대한 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최대한 안 하도록 해보겠고 어제 이제 클로징벨 그 다시 보기 영상이 올라갔을 때 네.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민준이가 다시 이제 돌아왔더니 지 맘대로 방송을 또 지배하려고 한다. 그래서 패널들 얘기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TK님의 네.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또 아이디까지 TK 기억하시네요. 뒤에까지 다 기억해요. 예, 예. TK님.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좀 두 분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걸로. 그렇게 한번. 아니 언제나 하고 싶은 말씀들 다 하시라면서 시청자분들한테. 그거 했잖아. 내가 읽어줬잖아. 근데 시정했잖아. 나는 그분도 웃긴 거야. 아니, 나 봐봐. 여기 나오는 분들은 온 동네방네 다 나옵니다. 한경, 뭐 매경, 뭐 코믹스, 뭐 다 나와. 다 나오죠. 근데 나는 딴 데 안 나가거든. 난 여기만 있어. 근데 굳이 요거를 클릭해서 나를 보면서 너 나가라.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이거든요. 아니 나가라고는 안 하셨어요. 아니, 나가라 그랬어요. 아니, 알아서 빠져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클벨 오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방송이기 맞아요. 때문에 최대한 이야기를 듣고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해서 오늘은 제가 살짝 말을 줄이고 두 분의 의견을 많이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시가총액 상위주 쭈루룩 빠졌고요. 코스피가 2.2% 마이너스 4,000선이 간당간당합니다. 4,002포인트. 장중에는 이제 4,000선 깨지기도 했어요. 한 30분 전에는. 네. 코스닥은 2.4% 마이너스 916.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아요. 네. 8,400억. 어제도 1조 던지지 않았나? 1조 2천억? 뭐 이렇게 맞아요. 던졌던 것 같고.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한 3,600억 정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개인이 물량을 다 받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걸어뒀다가 사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정도로 지금 오늘 진행이 되고 있고 중요한 건 하락하는 종목이 너무 많아요. 예, 하락하는 종목. 지금 코스피에서 720개 하락, 상승하는 건 170개. 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더 심합니다. 코스닥. 1388개가 와. 하락하고 300개 정도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300개도 대부분 오르는 종목들이 이런 겁니다. 아크릴 같은 그런 신규 상장주, 뭐 위더스 제약, 뭐 큐로홀딩스, 자원개발 쪽, 뭐 AI 챗봇, 의료 AI, 탈모 치료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가 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궁금한 건 이제 홀딩인지 더 사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두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성공자 장우진 선생님 그리고 반도체 아저씨 김장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갑자기 선생님으로. 선생님이죠. 네. 필요할 땐 선생님, 예, 필요 없을 땐 형씨. 어이없이. 시장이 떨어지고 지금 거의 이머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하거든요. 선생님입니다. 예, 지도자 두 분. 예, 시장의 지도자가 좀 되어주세요. 이런 멘트를 자르라는 거죠, DK님이. 네, 쓸데없는 그런 거. 예, 시장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공자님부터. 생각보다 좀 많이 밀린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제가 시장에 대해서 반등할 때도 그렇고 좀 조정 나올 때도 그렇고 제 생각보다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월 이후에 제가 기간 조정은 최소한 있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하락이 좀 생각보다 좀 더 가네라는 느낌이었고 거기서 반등이 나올 때도 박스권을 좀 더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세게 4,200 가까이 좀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조정이 나올 때 보면 생각보다 좀 세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생각보다 이렇게 뭔가 추세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시장의 흐름을 굉장히 좀 유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연이틀 코스피가 좀 맞은 건 아프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제가 쫄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오면 유동성에 대해서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밀려버렸죠. 지금 뭐 9만 4천 달러를 넘어서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9만 달러 밑으로 가면서 8만 6천 불도 이제 깨졌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면 시장에서 돈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구나. 반대로 생각하면 약간 그런 거거든요. 물론 이제 QT도 중요했고 QE도 시작을 했지만 뭐 스텔스 QE이긴 하지만 어쨌든 QE가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돈이 많지 않구나. 그리고 연말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글로벌리도 봤을 때 연말에 좀 이제 북 정리해놓고 뭐 놀러 가는 경우도 많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북클로징 한 상태에서 기관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북클로징을 위해서 좀 매도를 좀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이제 50억이지만 양도세가 그 50억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또 대규모 자금들이 좀 매도가 나오거나 뭐 그런 수요들이 지금 그냥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수요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생각보다 약간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또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오늘 장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비트코인 말씀을 꺼내셔가지고 이따가 물어볼 건데 어쨌든 비트코인이 지금 또 1억 2천 얼마예요? 1억 2천 몇백인데 1억 2,800 1억 2,800까지 또 개장하면서 더 내려왔고 1억 2,700까지도 찍다가 지금 살짝 올라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랑 연동이 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코인 얘기하면 다 싫어하시는데 코인이랑 연동이 큰 흐름에서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인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천이 깨지고 1억 2,900, 1억 2,700까지 좀 내려가면서 장도 원래 흔들려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도. 네. 기본적으로 그 수급에서 좀 전에 얘기한 그거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12월 중순부터는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북클로징을 하거나 돌입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매수 우위보다는 매수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매수 우위보다는 매도 우위일 가능성이 그러니까 종목을 트림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향이 종종 있어요. 수급이 좀 보통 약한 거 맞거든요. 근데 어제 그저께 사이에 이제 미국이 약간 흔들려졌잖아요. 네. 그게 이제 겹치다 보니까 수급에서 좀 더 기관 외국인 쪽에서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것 말고는 일단 클로징하고 보자. 뭐 이런 심사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 정도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쪽에서는 환율 아마도 내일 모레 급히 나오는 거, 그거 조금 신경을 아직은 쓰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 국민연금하고 한국은행하고 그 외환 수합을 했다고 하잖아요. 1년 넘게. 이 정도로 할 정도인데도 안 내려오잖아요. 예. 거꾸로 생각하면은 조금 불안한 감정이, 불안한 심사가 아직은 또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저께 오늘이 화요일이죠. 화요일. 어저께 얘기했다시피 이번 주는 어차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나갈 더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면 미리 다 맞았다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내일 모레 되면서 근데 전제가 있죠. 고용 데이터가 너무 높게 나오면 안 되죠. 뭐 7만 명, 8만 명 뭐 저기 취업됐다는 소리는 안 나와야 되는데 오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잘 나왔어. 가이던스도 좋았어. 그다음에 브로드컴처럼 이상한 소리 하지 않고 약간 젠슨왕하고 비슷하게 마케팅 잘해. 그래서 주가가 한 5% 올라가주면 괜찮은데 그 두 개가 어떻게 수요일 목요일 전개될지 잘 모르니까 미리 겁이 나기도 하고 북클로징도 겹치다 보니까 정리하고 가자 이런 심사가 그럼 오늘까지만 지금 현재까지만 봤을 때 포트폴리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왜냐면 그걸 두 분의 의견을 알아야 제가 펼쳐 나가니까 또 지배하려고. 예. 일단 알아야 되니까. 예. 홀드, 셀, 혹은 어그레시브 바이. 영어 나왔다. 왜냐면 4천선 깨지면 이거 내년에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자? 못 봐요. 5에서 논다고 이제. 네. 왜냐면 장우진 저기 선생님은 7,000피니까. 9천 무슨 9천 골랐었지. 9천. 그러니까 5자, 내 4자 다시 못 봐요. 그러니까 어그레시브 바이, 홀드, 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스탠스입니까? 지금요.
한 1, 2주 정도는 그냥 홀드 정도 아닐까요? 1, 2주는 홀드. 네, 기회를 볼 수 있다 충분히. 근데 지난주도 한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오히려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바이의 기회로 삼고 뭘 살지 굉장히 고민해 보시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무조건 공격적으로 사라. 아니죠.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네, 흔들렸잖아요. 흔들린 상태에서 뭐 급하게 따라 살려고 하면 오늘 아마 급하게 살려고 했으면 계속 물렸을 거예요. 이거 이 정도는 바닥이겠지 했는데 또 내려오고 이 정도는 바닥이겠지 또 내려오고 뭐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공격적으로 살 자리까지는 아니고 좀 기다려 보면 네. 내가 사고 싶었던 가격대 뭐 이렇게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보다도 하방을 조금 더 열어놓으시네요. 일단 외국인의 이제 옵션 포지션이 쌓이고 있는 것들을 보면 지금 양매도를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지수가 움직인다는 건 아닌데 여기서 하방의 가능성은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이제 4천억 정도가 순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4천억 원 이상 순매도를 한 건 11월 5일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로 외국인이 강하게 코스닥을 순매도한 적이 없었는데 11월 5일에 순매도했을 때는 우리 기억하잖아요. 11월 그때 이후로 주가가 한참 좀 무너졌었죠.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강하게 외국인이 순매도를 했다는 건 조금의 조정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만약에 선물을 매수했다 그러면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텐데 선물도 순매도에 콜 옵션도 지금 순매도로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포지션이 좀 안 좋게 하방으로 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연말은 좀 안 풀릴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뭐 1, 2주 정도는 좀 봤다가 그 이후에 수급이 좀 풀리는 것들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2주 정도는 지금 상황에서는 홀드. 물론 당연히 이번 주 이벤트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스탠스는 확 바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일단은 땡땡땡 치고 그리고 김장현 본부장님 의견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주고 계신데요. 무지개님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전효민님 땡땡땡, 어흠님 들어오셨고요. 암살자님, 혜연이님, 지영다이엔 님, 명행 그래서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CKCS님 또 오셨고요. 유자님도 이제 들어오냐. 저는 아직은 조금 아직은? 사자 보기 힘들다면서요? 예? 사자 보기 이제 더 힘들다면. 싸게 살 수 있으면 더 싸게 사는 거죠. 뭐 사자 보기 힘들다고 막 들어가요. 투자 그렇게 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예. 맙소사 돌림이 산타도 아프다. 산타 아파요? 아파서 지금 못 오고 있다. 독감 라고 시즌? 하시네. 네. 이거 딱 지나면 또 올 수 있죠. 예. 우리 박은자님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아비투스 형님이 매번 이렇게 쳐주시는데 제가 아이디를 잘 못 읽어가지고 코찔찔이 이렇게 종 쳐주세요. 나도 쳤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코를 훌쩍거리는 게 네. 저도 그런데 네. 김장현 본부장님 같이 저희가 저희 환상의 콤비여서 예. 같이 이제 근데 여기 오면 코가 좀 많이 나오죠. 딴 데는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여기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익숙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나 봐요. 박자 타면서 두 분이 계속 네. 이렇게 하시는가? 비트. 비트. 비트 주세요. 예. 폴마이너님 오셨고요. 싼원님께서도 지금 나스닥 선물도 계속 하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24%. 결국 4천선을 내주면서 마감을 하네요. 네. 21선에 딱 걸려가지고 보이시죠? 여기 뭐야 이거. 자, 21선에 딱 걸려서 3999. 999. 예. 근데 이걸 좋아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걸려 있잖아. 아래로 안 21선에? 내려가고 이탈하지 않고 어떻게 봐야 돼요? 이탈할 때가 요때 11월 말 때였는데요. 요때가 3833 뭐 3846 네. 뭐 요 정도 때였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10월 달 쭉 오르고 11월부터 지금 12월 중순까지는 기간 조정을 쭉 거치는 것 같아요.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그러니까 올릴 마음도 없고 38 아래로 내려갈 마음도 없어서 뭐 크게 보면 4,100, 작게 보면 4,000 그리고 3,800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지금 기간 조정이 좀 나오고 박스피. 있는 박스피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필요하겠죠. 네. 왜냐면 뭐 3차 상법 개정, AI, 뭐 반도체 잘 팔린다, 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쭉 이제
주요 종목들을 좀 올려놨으니까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2.42% 하락해서요. 916포인트로 끝났습니다. 916포인트. 여기는 21선 아직 터치 안 했고요. 네. 5일선에서 오늘 조금 이탈한 이런 흐름에서 오늘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래저래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고요. 이따가 공자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외국인이 1조 마지막까지 좀 팔았어요. 이 빨강성 보시면은 외국인이 마지막까지 1조 300억 정도를 팔았고요. 기관이 2,200억 정도 팔았고 개인이 그 물량을 다 받아줬습니다. 네. 코스피 선물에서도 외국인이 3천억 정도 매도를 날렸고요. 그리고 기관은 반대로 3,800억 사기는 했습니다. 네. 파생 플레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황을 들어봐야 되는데 그 전에 김장일 본부장님, 네네. 홀드 바이 셀. 제가 저번에 드린 이 표를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데 예. 내일 그 뭐지 아까 말씀드린 고용 데이터 그 다음에 내일 모레 아침에 마이크론 두 개면은 다 결정 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연말까지는 다 결정 날 것 같거든요. 그 두 개가 매우 파지티브하게 들어간다고 가정하면은 오늘이 바닥일 수 있고요.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미스가 되면은 그러니까 고용 데이터가 너무 높게 나와서 금리 인하가 헷갈린다든지 그거는 고용 데이터 낮게 나와서 내일은 좋았어. 근데 내일 모레 마이크론 실적 나왔는데 브로드컴처럼 반응이 뜨뜻미직하거나 애매하다든지 둘 중에 하나만 미스되면은 그러면 아마 수급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3,900에서 4,200, 300 정도 밸류에이션에 리레이팅이 없다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3,900, 4,200 어저께 그거까지 보시고 그러니까 내일 보고 만약에 올라가면은 내일 보고 만약에 내려가면은 베팅을 할 것인지 말까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오늘 빠진 거 어제 빠진 게 합해서 지금 3% 빠졌잖아요. 네. 그거에 또 누적해서 한 1.5% 이상 빠질까는 퀘스천이에요. 그래요? 1.5%까지 빠질 건 아닐 것 같고 내 생각에는 한 1% 정도는 빠질 수도 있어요. 1% 정도가 빠졌다가 내일 그러다가 마이크론이 실적 반응이 좋아서 다 올라올 수도 있고 내일 고용 데이터가 낮게 나와서 좀 반등을 했다가 내일 모레 마이크론 때문에 다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쌍바닥이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 기술적으로 어려운데 제가 원래 제시했던 게 3,900, 4,200일 때 3,900이라는 숫자가 삼성 하이닉스의 어닝 파워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없이 갈 수 있는 일단 마지노선이 3,900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깨지지 않으면 버텨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깨지면은 뭐 할 수 없이 그냥 다음 달 초에 그 삼성전자 실적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늦게 들어갔으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11만 원 근처에 갔어. 하이닉스를 또 58만 원에 들어갔어. 그럼 손절 라인이 여러분들이 15%면 손절 라인 안 걸릴 것이고 아프고 가져가는 거지. 근데 그런 눈치가 어제 오늘 사실은 보였잖아. 아침 얘기할 때. 그래서 열심히 뭐가 할 것이냐 해서 화장품도 얘기하고 뭐 방어주 얘기하니까 일부는 그렇게 이렇게 스프레드를 했으면은 좀 충격이 좀 덜하게 가지 않을까? 이 정도인데 그거는 뭐 지나갔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봅니다. 일단 1% 내외의 다운사이드 그러면 3,900이네. 그거는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포지티브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홀딩이에요? 홀딩이죠. 지금은 홀딩인데 이제 3,900을 안 깰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3,950, 3,900 요 정도를 안 깰 것 같다는 의견이신데 그건 이제 좀 저 변수들이 좀 결과가 나와 봐야 되는 거고 나와서 만약에 좀 시장이 떨어져서 이거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이제 손절을 하고 말고는 이제 개인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물어볼 게 있었는데. 시황 보기 전에 요거 여쭤봤고 또 다른 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아니 위축돼서 지금 뭐 물어볼지 생각이 안 나. 무슨 소리야. TK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쁘게 봐주세요. 그러면 공자님한테 일단 시황 물어보면서 좀 이렇게 의견을 구할까요? 질문을 할까요? 네, 예. 그렇죠.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코스피가 2%대, 코스닥도 2%대 하락인데 아시아에서 유독 제일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홍콩이 1.96%, 니케이가 1.56% 빠졌으니까 뭐 우리만 빠진 건 아니에요. 대만도 1.19%가 빠졌고 전반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약간 이슈, 우려 이런 것들 좀 불거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전 가장 촉발한 건 일단 비트코인인 것 같아요. 계속 얘기드리지만 비트코인이 좀 강하게 빠지면서 유동성에 대한 이슈를 좀 불러일으켰다.
어제도 보면 미국 시장에서 테마주들이 대거 좀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AI주들도 많이 빠졌고. 근데 재밌는 건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장이 급락이나 아니야. 전체적으로.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상승 종목도 충분히 좀 있었고, 그러니까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잠깐 비등비등하게 나오는 그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산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가치주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을 다 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특히나 지금 좀 눈여겨 보실 게 뭐냐면 은행주예요. 미국의 은행주? 네, 은행주, 특히나 중소형 은행주들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신용 위기는 없어요. 그 뱅크런 얘기는 뭐예요? 뱅크런 뉴스가 막 나온다 그러던데? 뱅크런 뉴스가 나온다고요? 네. 저는 못 봤는데. 무슨 그래요? 얘기죠? 아니 뭐 그 은행주를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얘기가 만약에 나오면서 은행주가 급락이 나온다. 그럼 걱정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 그런 움직임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유동성 푸는데 뱅크런이 나오면서 유동이 뭐 은행들이 위기에 빠진다.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요. 뭐 계속해서 일단은 뭐 스텔스 QE를 통해서 그 RPM이라고 RMP라고 했죠. 뭐 그거 리저브 매니지먼트 프로세스 이렇게 하면 지급 준비금 계속 채워준다는데 은행들이 문제가 생길 일이 있어요. 없죠. 돈 빼간다고? 알아서 줄게. 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신용 위기를 걱정할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축은 떼어놓고 보는 거죠. 우리가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 그럼 뭐가 문제야라고 얘기했을 때, 야, 너무 비싼 게 문제였어. 아니면 이게 버블이었어. 아니면 신용의 문제가 크게 번졌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봤을 때 신용 위기가 크게 번지는 위기는 일단 아니라고 제껴놨고, 네. 그럼 가격 조정의 상황인 거냐, 버블이 무너진 상황인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버블이 무너질 정도로 정말 밸류도 없는데 주가들이 엄청나게 치솟았었냐? 물론 뭐 양자라든가 뭐 우주, 뭐 드론 이런 것들은 실적 없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반토막 넘게 났잖아요. 그런 거 제외하고 봤을 때 AI 쪽을 보면 브루드콤, 오라클이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예상보다 딜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딜레이인 거지 실적이 안 나거나 뭐 성장하지 못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밸류가 생각보다 높았다. 그러면 거기서의 결론은 가격 조정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지금은 가격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가는 거죠. 그럼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얼마까지 조정이 나오면 이젠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지금은 시장에서 더 맞는 판단 같은 거죠. 개별 종목 기준인가요? 아니면 지수 기준이에요? 뭐 전체 지수로 볼 수 있는 거고, 뭐 S&P의 전체 PER 레벨 자체가 잠깐 다운된다 그러면 시장이 편해지겠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뭐 이미 신고가에 갔다가 내려온 거니까 네. 여기서 PER 레벨 자체가 좀,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오면서 PER 레벨이 다운되고 좀 더 마음이 편해지면 그때부터는 다시 성장주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니까. 이루카님이 뭔 소린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데. 네. 다시 쉽게. 진짜 얘기 쉽게. 드리면 네. 우리가 하락을 왜 걱정하죠? 하락? 하락을 내 돈이 왜 걱정해요? 없어지니까. 아니죠. 그럼 그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건데 하락이 될 때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냐는 거. 시장이 급락할 거를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더 떨어질 네. 거. 그럼 여기서 하락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고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건 만약에 신용위기, 유동성 위기가 생겨서 아까 얘기했던 은행 뱅크런이 나오면서 은행의 위기가 딱 번진다. 블랙스완.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패닉이에요. 손쓸 수가 없이 그냥 빡빡빡 무너집니다. 네, 그게 2008년에도 있었고 2020년에도 있었고 뭐 2022년은 은행 위기는 아니었지만 잠깐 있었죠. 뭐 그런 은행 위기 같은 것들이. 실리콘밸리 뱅크. 네, 실리콘밸리 뱅크도 있었고. 2년 네. 전에. 그다음에 2024년 8월에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엔캐리 트레이드. 그런 걸로 이제 빡빡 무너질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팍 빠져나가면서 이제 무너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 그런 것들이 들어갈 때 이제 시장이 충격을 받는데 어떤 상황인 거냐라고 봤을 때 신용의 위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신용의 위기는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수가 뭐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나면서 3분의 1 토막, 반 토막 이렇게 나면서 무너질 거에 대한 걱정을 일단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도망쳐할 필요 없다라는 명쾌하다. 네. 오케이. 지금 무조건 도망쳐라고 할 만큼의 신용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 드렸던 것처럼 유동성을 일단 막고 있잖아요. 연준도 지금 QE 한다고 해서 은행들에게 돈 준다고 얘기하고 있고, 네. 그다음 TJ 잔고 푼다고 하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부양책 한다잖아요. 어. 그러면 여기서 돈은 풀릴 건데, 돈이 풀리면 일단은 사람들의 모든, 그러니까 기업이나 사람들의 숨통은 트이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 기업은 없어요. 좀비 기업이 살아남겠죠. 계속 좀비 기업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다. 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다른 두 가지, 급락에 대한 이 두 가지를 본다고 한다면 네. 은행 위기 없이 은행 무너지는 위기 없어. 케이스는 네. 또 있죠. 2000년대 우리가 봤던 닷컴 IT 버블. 네.
버블이 무너지면 밸류가 너무 올라갔으니까 어. 버블이 무너지면서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 어. 그렇죠. 그럼 지금 버블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S&P나 나스닥의 레벨이 실적 대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버블이냐, 실적이 정말 없었냐라고 본다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다. 아. 근데 버블이 있었던 섹터가 분명히 존재했다. 근데 그게 AI냐 본다 그러면 AI는 아니다. AI 이외에 양자, 드론,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우주 쪽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실적 없이 올라갔어요. 밸류만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반토막 이상 났다는 거예요. 그런 버블이 있었던 섹터들은 무너졌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AI로 돌아가서 봤을 때 AI는 가격 조정의 대상이냐, AI 버블 붕괴 대상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판단이 중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갸우뚱 하고 있어요. 누가 한마디 하면은 막 흔들리고 있고 여기서 판단이 어려운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오케이. 제가 볼 때는 이거 AI는 지금 가격 조정의 대상인 거지 여기에서 무너질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AI 관련된 실적들은 올라올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속도가 지연된 것뿐인 거지 이게 AI가 산업이 붕괴되는 시점에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AI의 가격 조정을 기다리면서 AI를 다시 그러니까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반등을 노릴 수 있다. 그런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그 비트코인은 왜 떨어져요? 비트코인이 떨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거 좀 같이 보면서 얘기하시면 제가 그분 한 몇 주 전에 그분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TGA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유동성 문제는 지나갔다. 이렇게 그 뭐지? 전자공시생인가?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범송공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오늘 또 이거 유동성 때문에 또 떨어지네. 예. 근데 그런 거랑도 뭐지? 있을 것 같아. 엔캐리에 대한 일단은 두려움이 맞아요. 그것도 조금 분명히 거기에 존재합니다. 있을 것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제가 얘기했었던 이제 유동성에 대한 이슈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건 전체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 비트코인 자체적으로 이슈가 발생하는 건 이 유동성과는 무관해요. 지금 어제 이제 비트코인 급락의 사태의 주요 요인이 뭐였냐면 해시레이트가 8%가 급락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해시레이트? 네, 해시레이트. 해시 브라운은 아는데. 해시레이트가 뭐냐면 맛있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지금 블록을 생성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블록을 그러니까 이 뭐 암호 해독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 블록을 계속 생성을 하는데 네트워크 전체가 1초당 처리하는 계산 능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계산 능력이 빠르면 요 블록체인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거고 그렇죠. 그리고 비트코인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블록을 생성할 때 블록의 51% 이상을 점유하면 블록을 해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 해시레이트가 너무 낮아버리면 해킹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아. 다른 쪽에서 연산 자금량을 높여서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시레이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해시레이트는 우리 엄마가 저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 다 사기꾼이라고. 지금 99%가 뭐다 해시 뭐 레이트. 해시레이트. 해킹 당한다 이거죠? 그냥 비트코인을 네. 뒷받침할 그러니까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모든 블록체인 그런 체인 자체를 네네네. 지탱하는 건 해시레이트예요. 아, 그럼 해시레이트라고 하는 건 채굴 컴퓨터가 많이 있거나 많아. 아니면 강력한 컴퓨터가 지원을 하고 있거나 그러면 지원하고 해시레이트가 있지. 높아지면서 네. 이 코인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근데 이 해시레이트가 8%나 갑자기 급락했다는 건 뭔가 유동성 이슈 말고 뭔가 문제가 팡 터졌다. 아, 그럼 문제 생겼네. 생긴 거죠. 비트코인 쪽에 생겼어요. 어.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 이슈 때문에 빠진 건 아닌데 비트코인이 빠지니까 시장도 같이 밀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빠졌냐라고 봤을 때 아직 정확한 원인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신장 지역, 그러니까 신장은 중국에서 태양광 쪽 많이 하잖아요. 위구르. 네, 신장 위구르 이쪽 지역에서 한 40만 대의 채굴 장비가 동시에 빠졌다. 네. 근데 이게 원인이 보통 이렇게 되면 전력 쪽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겼거나 중국 내에서 아니면 중국 내에서 단속을 강하게 들어갔거나 예. 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중국의 단속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40만 대가 갑자기 이탈했다. 그러면 요 장비가 어딘가로 따로 가서 설치되어야 될 거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트코인 매도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이 이런 채굴장에 대해서 만약 강하게 압박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거기도 돈 마련해서 튀어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래서 또 매각할 수 있는 매도 압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네. 전반적으로 중국 기반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빠지는 아하. 흐름이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 얘기 그만해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어려운 거야. 이제 저한테는 그만하고 넘어가라고 하시는데 그만하고 넘어가면 자료를 더 많이 보고 싶다고 하시니까 그게 저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뭐 아니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네.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 비트코인 없이도 국장 잘 갔던 때가 많은데 지금 갑자기 비트코인이랑 국장이랑 또 미증시랑 뭔 연관이 있냐라고 하시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유동성의 주요 지표가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동성이 넘칠 때는 상관없어요. 유동성이 넘칠 때는 상관없고 유동성이 줄어들 때 비트코인이 먼저 맞은 걸 우리가 만약 신호를 봤다 그러면 그럼 시장 우리가 또 좀 줄여봐야지. 10월에 맞았거든요 먼저. 그 다음에 11월에 시장이 뚜드러 맞았잖아요. 그거를 먼저 감지했으면 유동성의 어떤 지표를 봤으니까 우리가 뭔가 대피할 수 있었다라는 거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유동성의 이슈가 있으면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지 아닌지 논하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네. 오를 거다 빠질 거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다 이해됐죠? 이제 딱 결정 섰잖아. 네, 100%. 비트코인이 오케이. 유동성의 비트코인 길을 일시적이라고. 씁니까? 그 신장 위구르 중국이 페이크 쓰는 거고 다 필요 없어. 근데 비트코인이랑 나스닥 선물이랑 또 이렇게 연동돼 가지고 ETF 있고 막 이러니까 떨어지는 거 우리가 지금 본장 딱 개장할 때 더 많이 얻어 맞는 거고 맞죠? 예,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정확하게 보는 거죠. 했잖아요. 네, 다 맞아요. 듣고 있는데. 그럼 결국 결과적으로 쫄지만 그렇게 해요. 네? 쫄지 마. 쫄지 마 도망쳐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저희 했잖아요. 네, 공자님. 신용 이익은 지금 아니에요. 신용 이익이 나오고. 저 요즘에 좀 노는 돈이 살짝 생겼거든요. 네. 네. 어쩌라고요? 아이, 이제 김장현 본부장님도 여기 지금 9,700분 와 계신데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 시스템 리스크에 징조를 하면은 그 다음에 그 일본의 그 엔캐리 청사 이런 게 진짜 리스크. 비트코인이 하나의 또 한 번 전조 2개월 전처럼 그러면 이게 3,600, 700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많이 얘기했으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사는 내일 모레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요. 엔캐리 청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컸던 작년 8월에는요. 시장에서 엔이 내려갈 것으로 베팅한 사람이 많았어요. 엔이 내려갈 것으로 베팅을 많이 했는데 금리를 인상시켰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기대하고 역발상으로 됐기 때문에 그 충격이 컸던 거고 지금은 엔이 내려간다고 보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게 아니고 이미 엔은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엔을 숏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그 임팩트는 미미해요. 미미하다. 그러니까 쫄지 마.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는 아닌 거고 비트는 아까 그런 원인이 이번에 처음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나온 거고 반감기 이후에 그 해시 레이트가 확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가끔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어떤 음모적인 게 아니고 단기적이면은 그거 역시 약간 화들짝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하여튼 뭐 그런 식의 것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어닝 파워로 버텨야 되는데 어닝 파워로 따지면은 멀티플이 10배 이하로 가기는 어렵거든요. 10배 이하로 안 가면은 한 3,800, 900에서 아무리 저번에 던졌죠. 게임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라는 말이 지금 이미 늦었던 것도 있지만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렇게 좀 한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정말 짧게 여쭤봐도 돼요? 진짜 짧게. 그냥 저의 궁금증을 위해서. 저는 다카이치 총리가 네네. 제2의 아베 해가지고 돈을 푸는 정책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확장적인 재정 정책. 근데 금리는 인상해. 그럼 통화 정책으로는 이게 쪼이는 거고 재정 정책으로는 푸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아구가 맞는지. 아구가 맞는 게 아니고 그게 적절히 상쇄가 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죠. 아, 그래요? 근데 주로 재정 정책이랑 통화 정책은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져가지 않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 금리 인상을 할 때 하고 나서 그 BOJ 총리나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과연 정부하고의 결을 어떻게 하는 코멘트가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서 완전 코멘트 결 다르게 나갈 것이냐 아마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어때요, 공자님? 미국이 그대로 원한 거예요, 이거. 미국이 원한 거예요. 미국이 원한 거라고요? 네네. 통화 정책 금리는 올리고 올리면서 재정은 풀어라 이거. 네. 왜요? 왜 그러냐고요? 엔화가 지나치게 약세가 되는 걸 싫으니까요. 네, 통화 정책을 하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경제가 무너지는 걸 싫으니까 돈 풀어라.
금리는 올리고 엔화는 강세 만들고 달러는 약세해서 우리가 좀 더 유리하게 한 다음에 니네가 경제 어려우면은 돈이나 풀어라 재정 정책으로. 베센트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똑같이. 그러면 환율이 영향 받지 않나? 엔화도 당연히 재정 정책이면 환율 영향 받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내려가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내려가고. 높은 레벨에서 짜짜까닥 하는 거지. 이게 레벨이 뭐 151, 154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달러 엔화 약세를 원하지 않는데 이게 160, 170 가격 놔두지 않지. 그러니까 절묘한 컴프로마이즈가 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할 거 없다. N을 숏을 한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면 큰일 날 수 있지. 1년 전처럼. 근데 그게 아니니까. 오케이. 그럼 뭐 쫄 게 아무것도 없네. 비트코인 그냥 일시적인 거고 나스닥 선물 떨어지니까 우리 장도 같이 맞은 거고 변수는 우리가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고 뭐 일본 엔화 엔캐리 이런 거는 이제 걱정할 필요 없고 하이닉스는 지금 싸졌고 너무 좋잖아요. AI 버블 아니고 좋잖아요. 딱 좋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자님의 시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섹터로 오늘 갈까요? 주요 이슈들을 좀 얘기 들어보면 이슈. 캐비넷셋이 연준 의장 후보에서 밀리는 분위기였다. 그렇지.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그러면서 연준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있었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근데 캐비넷셋이 밀리는 이유가 너무 특이해가지고 요거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한 거예요. 왜요? 이게 트럼프 진영에서 얘기가 나왔대요. 트럼프 내부에서 캐비넷셋을 반대하는데 캐비넷셋이 되면 너무 트럼프 말을 들을 것 같은데 트럼프 진영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독립성이 너무 훼손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이제 와서? 그러니까 이제 와서. 지나치게 독립성에 위배되는 사람은 아니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눈치를 좀 보는 거야. 월 관계자들이 월 수출 관계자들이 막 탄원서 내고 뭐 약간 협박도 주고 정비하니까 거기도 사람이니까 움찔한 거죠. 네. 근데 뭐 어떤 캐빈이 되든 간에 어쨌든 금리는 좀 더 완화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단계적으로 흔들렸다라는 거고. 또 다른 케빈은 누구예요? 캐비넷이 케빈 워시. 케빈 워시. 케빈 워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인데 이 두 케빈 중에 한 명이 될 거라고 트럼프가 얘기했어요. 네, 주말 사이에. 확률이 약간 더 뒤바뀌었죠. 약간 50.1, 49.1 약간 바뀌었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케빈들이 이제 굉장히 나홀로 케빈. 나홀로 케빈. 근데 누가 되든 일단은 그래도 트럼프 쪽인 거네요. 아 그렇죠. 금리 인하. 당연히 무조건 그렇습니다. 누가 되든.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었던 약간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현자 통화 정책이 적절하다, 중립금리에 가깝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요것도 이제 금리에 영향을 준 거죠. 그러면서 전방적으로 테마주들이 굉장히 좀 부진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됐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구리 가격은 계속 오를 것 같다. CNBC 보도도 그렇고 최근에 증권사, 그러니까 해외 증권사들도 그렇고 구리 가격이 더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구리는 미스터 카퍼라고 해서 경기의 선행지표거든요. 네. 근데 이 경기의 선행지표가 계속 오를 것 같다라고 하는 건 결국 경제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위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건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오픈소스 기반의 AI 네모트론 3를 발표했습니다. 요 세 번째 버전을 발표했는데 요걸 보더라도 엔비디아의 전략이 AI 성장을 좀 보고 있는 거고 GPU의 어떤 안정적인 성장을 좀 기대하게 한다라는 부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상승 섹터가 없었어요. 거의 화장품과 엔터가 좀 반등을 했는데 네. 최근에 보면 이제 하락하는 것들 중에서 제가 좀 보시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화장품 엔터였는데 그게 오늘 시장에서는 버팀목이 됐었거든요. 요건 좀 힌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왔을 때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생각했던 것보다 좀 가격 조정이 세면 그리고 여전히 성장이 나온다면 관심을 가져라. 근데 화장품 엔터는 내년 성장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APR 5%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1% 뭐 달바나 다른 종목들도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것들은 마찬가지 반도체 같은 경우 내년 성장 안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나오는데 가격 조정이 나왔으면 그냥 편하게 보셔도 된다. 근데 지금은 조정 중이니까 떨어지는 칼날 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때 지금 뭐 무리해서 받지 말고 반등 나오는 것들 보자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개별 종목들은 좀 이슈들이 있었어요. A 플러스 에셋, 뭐 D&D 파마텍, LS, 이마트 개별 이슈들 별로는 또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안 좋은 시그널이 뭐였냐면 우선주들. 우선주 급등이 굉장히 시장이 안 좋은 시그널이긴 하거든요. 왜요? 네. 우선주 급등이 정말 단기 테마로 자금 쫙 몰려가는 거라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질이 안 좋을 때 그럼
우선주를 딱 하면 거래량이 적잖아요. 유통 물량도 적고 거기에 자금 딱 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쑥 주가가 올라가니까요. 이렇게 급등나게 나오겠죠. 뭐 현대차 EUB, 삼성전자 U 그런 것도 아니에요. 금호고속 우선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종목의 우선주들이 급등할 때는 시장의 체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오늘 나왔다. 나왔어요. 네. 오케이. 그리고 테마성 장세가 계속 이어지네요. 그렇죠. 네. 하지만 거기서 이제 희망을 볼 수 있는 게 화장품 멘토였다. 화장품 네. 멘토. 이런 식으로 성장이 나오는데 조정을 받는 것들은 계속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락이 나왔던 것 중에 이제 고려아연 이슈가 좀 있었고,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 지분 투자가 나왔는데 세론 뉴스가 나왔죠. 그리고 오스코텍 또 세론 얘기 있었고, 반도체, 주선 방산 원전 2차 전지까지 보면 반도체, 주선 방산 원전이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성장을 보기에는 좀 밸류가 부담이니까 좀 빼자라고 하는 것 같고, 2차 전지는 어제 뉴스가 있었는데 테슬라의 미국 판매량이 최저다. 어? 네, 최저다. 근데 테슬라는 또 4% 올랐잖아요. 네, 그건 로보택시 때문에 올랐어요. 근데 그리고- 미국 판매량은 최저다? 네, 근데 점유율은 올랐대요. 판매량은 안 좋은데 점유율은 51%로 50% 넘어갔다. 시장 자체가 미국의 그 전기차 자체가 쭉 죽었어요. 그 중에서 마켓쉐어 자체는 테슬라가 크게 일이다. 가져가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네. 해야겠네요. 근데 만약에 테슬라의 점유율이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2차 전지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안 좋지. 네, 테슬라 이외의 기업들이 좀 더 좋아야 되는데 어제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포드가 좀 야심차게 준비했던 게 F150 전기차였거든요. 네, 그거 트럭, 접는- 픽업 트럭. 그거 접는데요. 아이고. 접는다고요? 네, 못 하겠다는 아이고. 거. 그거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몇 년 안 됐잖아요. 그 점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전기 셀 업체들은 안 좋은 거야. 테슬라 관계 없이. 진짜요? 네, 와, 얼마나 안 좋으면 그걸 접어. 야심차게 내놓은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할수 없지. 10월까지 보조금의 영향이 좀 있었고 그게 딱 끊기면서 전기차 시장이 안 좋은 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ESS에 대한 기대감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전기차 계속 안 좋으니까 2차 전지가 또 밀리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 전기차 쪽 2차 전지 이런 것도 좀 안 좋았고 반대로 그럼 테슬라가 올라간 호재 그러니까 로보택시나 혹은 자율주행차 뭐 이런 거는 괜찮았나요? 그건 자율주행이랑 로봇 쪽으로 갔는데 로봇 쪽도 오늘은 이제 수급이 좀 빠졌고 자율주행은 HL 만도나 뭐 쇼프소프트테크 같은 게 좀 더 아침에 강했다가 밀리긴 했어요. 한 그래도 13% 정도 가던데. 네, 많이 밀렸어요, 근데. 어. 보합 쪽에서 끝났을걸요? 슈어 소프트텍 HL 만드는 마이너스로 끝났네. 이게 정강 후약이었다니까. 와, 근데 진짜 시장이 뭐 지금 정리는 해주고 계시지만 어지럽긴 한 게 네. 고려아연도 14% 갔다가 맞아. 마이너스 위아래가. 떨어지고 또 윗꼬리 다는 애들도 많고 밑꼬리 다는 애들도 많고 또 슈어소프트테크처럼 그래 오늘은 테마성이니까 테슬라 올라간 거 따라서 자율주행 해보자라고 들어가셨던 분들도 만약에 고점에 오늘 잡으셨으면은 벌써 마이너스 8% 9%를 이미 벌써 손절치고 나왔겠네요. 그 작은 주식도 아니고 현대 오토웨버도 하루에 등락폭이 10%네. 아 현대 오토웨버도 플러스 마이너스 10%. 어렵다. 예. 오케이 근데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율주행은 좀 테마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요? 로보택시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세게 불어올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FSD가 허용이 됐잖아요. 근데 허용이 됐다기보다는 이게 미국 한미 FTA 때문에 미국에 들어온 차에 대해서는 FSD를 뭐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으니까 미국 차가 지금 된 건데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들어온 차가 X랑 S였어요. 아, 모델 X, 모델 S. 그럼 판매량이 적잖아요. 파급력이 적었잖아요. 네. 근데 내년에 이제 6, 7천만 원대의 모델 Y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미국 생산된 거. 아 미국 생산된 네, 거. 미국 생산된 차가 들어와요. 원래 Y도 있었잖아요. 그건 중국 생산된 중국 거. 거였지. 아 중국 생산된 Y였는데 미국 생산된 게 들어온다. 그렇죠. 그럼 FSD가 돼요. 어. 그러면 현대차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래서 현대차가 쉽지 않아요.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이거 까무치킨 했다가 당장에 FSD 이게 올라오기 들어오면. 때문에 국내 마켓 이른다. 이게 어제 오는 사이에 또 현대차에는 더 악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오케이. 현대차에 안 좋을 수 있는데 네. 현대차가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반대로 따지면.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한 번 더 화두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있어야 돼요. 새로운 그러니까 뉴페이스 얘기했을 때 이 자율주행도 지금 뉴페이스로 보고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현대차에 관련된 자율주행을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지금 오히려 그쪽으로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네. 오케이 넘어간다면요? 그리고 넘어가면 비트코인 얘기 드렸고 엔비디아 잠깐 얘기 드리면 엔비디아의 그 오픈 소스 AI 모델이잖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게 뭐예요? 일단은 네모트론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네모트론이 뭐냐면 딥시크 같은 거예요. 딥시크. 네, 오픈 소스로 우리가 소스 다 공개하고 GPT 같은? GPT 같은 건데 GPT랑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폐쇄형, 재미나는 폐쇄형 우리끼리 하는 거야. 우리가 학습한 거 뭐 안 알려줄래? 뭐 이런 건데 네, 여기는 이제 모델 가중치, 학습 데이터, 훈련, 실행 도구 다 공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보고 수정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거지?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거를 엔비디아가 네모트론 3를 공개하면 물론 제미나이나 챗 GPT만큼 못 따라가겠죠.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엔비디아의 모델을 활용을 해서 비용을 절감해서 뭔가 LLM에 도전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LLM을 쓴다면 엔비디아의 GPU를 써야 돼. 에이징 말고 이거 써야 돼라고 이제 귀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뭐 코스모스 같은 그런 거네요. 코스모스가 뭐죠? 그 엔비디아 안에서 돌리는 그 소프트웨어들 있잖아요. 뭐야? 쿠다도 있고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뭐 가상 인간 인지해가지고 뭐 그치. 저기 코스모스. 막 AI 만들고 이런 거 코스모스 맞는 것 같은데. 맞아. 예, 뭐 예. 그런 것처럼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엔비디아의 전략을 보면 GPU 판매하기 위한 전략들은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도 미국에 보면 지금 오픈 소스 모델이 이제 메타가 접었거든요. 메타 폐쇄로 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오픈 소스 모델이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네모트론이 미국 시장 쪽에서는 오픈해, 그러니까 중소기업들한테 굉장히 소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죠. 이게 우리 시장한테는 어떤 시사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장한테 GPU 시장, AI 시장이 무너질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HBM도 가겠죠. 오케이. 그리고 A 플러스 S셋은 요 자체로 보기보다는 최근에 경영권 분쟁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어요. 계속. 요 오늘 이슈가 고려아연도 사실 영풍 경영권 그렇죠. 분쟁 그거 때문에 또 갔다가 떨어졌다 막 이랬잖아요. 경영권 분쟁이 거기는 일단락 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 때문에 빠진 거고. 네, 여기는 경영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온라인 파트너에서 처음에 8,000원에 산다고 공격을 했다가 12월 5일에 9,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곽태익 대표가 또 장내 매수하면서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 그다음 주주행동주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이슈들은 좀 보고 계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또 신세계 푸드 상장 폐지했죠. 네, 이마트가 그냥 인수해버려서 상장 폐지잖아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분율 높은 상태에서 괜히 상장자 갖고 있다가 지금 주주 환원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니까 피곤한 경우, 네. 아예 그냥 상장 폐지시켜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니까 지분 높은 상태에서 뭐 실적도 잘 나오는데 주가 내려 있는 기업들 또 연초에 한번 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 플러스 S. 그리고 D&D 파마텍은 오늘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D&D 파마텍은 좀 셌거든요. 저 뭐예요? 오랄링크? 네, 경구용 왜 웃으시죠? 펩타이드. 표정이 무슨 표정이야? 내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 표정이 아니 형이 웃었잖아. 나는 거 뭔지 뭐 보고 있었는데. 아니, 그 표정이 너무 얼굴은 왜 웃겨요. 빨개져? 저기 형 나가. 형 지금 시작도 안 됐는데 저기 진짜 이상하네. 아니 그 표정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장례 정리하고요. 예, 말씀 네. 설명해 주시죠. 오랄링크. 이 D&D 파마텍이 경구용 예. 펩타이드 기술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경구용으로 뭔가 만드는 것들. 근데 올해 6월에 한번 급등했었습니다. 상한가 기록하면서 메시 치료제가 데이터가 너무 잘 나왔다라고 하면서 급등한 적이 있었었고 오늘 이제 뉴스가 나온 걸 보면 DD01이라고 그 메시 치료제 겸 이제 GLP-1 기반의 그 비만 치료제가 국가 신약 개발 사업 우수 과제로 선정됐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요건 아닌 것 같고요. 보고서상에서 보면 이 DD01이 기술 이전이 좀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얘기가 좀 도는 것 같아요. 만약에 기술 이전이 있다 그러면 시장에서 관심이 좀 더 쏠릴 수도 있겠죠. 시가총액 지금 4조 원대의 기업인데 네. 뭐 어느 정도 기술 이전이 나올 거냐가 관건이긴 하지만 이 메시 치료제가 글로벌리 좀 관심이 높은 분야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보자. 네, 수급이 좋네요. 네. 네, 좋았습니다. 오히려. 진행자 바꾸라는 의견이 아니 제가 아까 엔비디아 저거 뭐 네. 트론 어쩌고 그것도 네모트론 그것도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 네. 가져오셨길래 난 또 뭐 물어본 건데 경구라는 한국어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죠 경구고요. 네. 알겠습니다. 경구란 광고 한번 갔다 올까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광고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예, 쉬는 타이밍이니까 잠깐 갔다가 오겠습니다. 오늘은 광고가 짧아요. 네. 예, 지금 민트가 입고 있는 게 네. 후드 집업인데 기모입니다. 근데 스투시. 되게 기가 막혀. 여기 딱 로고 있고요. 그리고 모자 한번 뒤집어 쓰시고 뒤에 한번 보여주시면 뒤에가 포인트지. 와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스투시. 힙하잖아.
딱 랩할 것 같잖아. 어. 딱 왠지 힙합일 것 같고 왠지 주머니에 딱 권총 있을 것 같고 아 멋있잖아요. 스투시 스투시 기모 후드 집업인데 최초로 저희가 87,000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남녀 공용이고요. 민트 사이즈가 S 일 겁니다. 스몰. 네. 예, 스몰 사이즈. 저는 105 입는데 라지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블랙이랑 애쉬 그레이 있는데 민트가 지금 블랙을 입었고 네. 애쉬 그레이는 요 색깔이에요. 약간 요 색깔. 저 이거 딴 옷인데 약간 요 색깔인데 개인적으로는 애쉬 그레이가 조금 더 이쁜 것 같습니다. 근데 무난한 거 딱 엣지 있는 거 원하시는 분들은 블랙 입으시고요. 네, 그래서 S부터 X 라지까지 남녀 공용 조금 크게 나왔어요. 살짝 크게 나왔죠. 좀 커요. 그래서 네. 안에 뭘 찬뜩 입었는데도 넉넉하네요. 예, 박시한. 그리고 엄청 더워요. 엄청 덥죠. 이게 기모라서 지금 기모라서. 거의 땀이 줄줄 나는데 입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입고 있습니다. 요것만 입어도 돼. 요것만 입고 이제 저기 편의점 가고 그래도 되니까. 병행 수입 정품이고요. 따뜻한 기모 스투시. 우리 아빠도 좋아하고 아이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 스투시. 시그니처 스웨트 후드 집업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 공자님이 엔비디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 지금 노트북에 엔비디아 칩 들어갑니다. 이야. 엔비디아 칩. 엔비디아 GPU가 들어가요. 근데 79만 원. 와, 이거 삼성전자에서 저기 그거 해준대요. 뭘 해준대요? 예, 그 무상보증. 무상보증. 안심 서비스 무상보증 15개월. 윈도우 11 기본 탑재고요. 삼성 테라급 코어 i7. 예, 메탈릭 그레이. i7 CPU 탑재했고 램은 32기가. 야, 크레이지 아케이드 하면은 안 끊겨. 빠르게. 안 끊겨. 크레이지 아케이드. 옛날 것도 가능하다. 카트라이더 하면 훨씬 더 빨리 가고. 와, 그 옛날 게임도. 와. 아. 진짜 지뢰찾기 하면 지뢰가 이렇게 보여. 이야. 와, 기가 막힙니다. SSD 1테라 엔비디아 GPU 네. 79만 원. 어. A급 리퍼 상품. 무게는 살짝 있어요. 너무 가볍진 않은데 또 너무 무겁지도 않고 약간 노트북 무게 이게 조금 있긴 해요. 딱 제 기준으로 뭐냐면 조금 있긴 해.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딱 마지노선입니다. 아, 진짜 들고 끄트머리. 나면- 예. 그래서 요거는 상세 스펙 들어가시면 그 무게 써 있거든요. 무게 이렇게 보시고 이건 웬만하게 막 이렇게 근데 가볍진 않다. 아픈 사람 2kg 넘지는 않잖아. 2kg요? 2kg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니죠. 근데 아픈 사람 아니면 웬만하면 그렇지.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삼성 코어 i7 테라급 79만 원에 아주 싼 값에 모십니다. 요즘 노트북 진짜 비싸대요. 맞아요. 계속 가격이 올라서. 스탠리님께서 무겁다 LG 그램 쓸란다 이렇게 하시는데 LG 그램에는 성능이 요거 못 따라오잖아. 엔비디아가 없잖아. 엔비디아 없지 그램. 그게 노트북이라고 그거 들고 다닙니까 LG 그램을? 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포트리스 잘 돌아갑니다. 포트리스 아이온 2. 아이온 2는 잘 안 하시잖아요. 아이온 2. 그거 하실 시간 있으면 공부하세요. 주식 지금 떨어져가지고 4천도 깨졌는데 아이온 2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FSD 돌아가냐고요? 그거는 자동차에 돌아가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공자님 쭉 더 가볼까요? 네, LS도 오늘 올랐습니다. 근데 LS는 보통 전력적으로 묶이면 빠지는 게 맞는데 오늘 올랐거든요. 왜 올랐냐고 보면 이제 미국 상무장관이 어제 고려한 재련소 건설 투자가 미국의 큰 승리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광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LS도 보면 LS 전선도 있고, 그다음에 LS 니코동 재련도 있고 하니까 LS도 이제 미국과 제휴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LS도 좀 반등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 네. 그다음에 LS 전선은 지금 비상장 자회사로 지분율 92%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동 가격이 올라가면 좋아요. 왜냐하면 동 가격 원재료 워낙 높으니까 동 가격 상승하면 판가를 올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좋아질 수 있는 구조라서 LS 전선이 지금 동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 기대감도 좀 있고. 그다음에 LS M&M은 니코동 재련, 구리 재련인데 이 구리 재련을 과정 속에서 금과 은이 많이 나와요. 근데 금 매출이 제가 알기로는 동 매출에 거의 맞먹는다고 알고 있는데 금 가격이랑 은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근데 동 재련은 동 가격 상승과 상관없이 그 TC 마진이라고 해서 그 마진이 정해지거든요. 네. 정해져요? 네, 광산이랑 같이 협의해서 정해지는데 그 마진은 이제 거의 뭐 일정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부산물이 금은이라서 금은이 올라가면 오히려 수익이 좀 커질 수 있는데 금 가격, 은 가격이 거의 뭐 사상 최고가 이렇게 근처에 있다 보니까
M&M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LS 전선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에도 투자하는 뭐 미국 정부의 어떤 지원하에 투자하는 그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LS가 좀 좋았다. LS 그림이 좋네요. LS 그림이 좋아요. 목표 주가와 괴리도 아직 있고 그림도 좋고 밸류에이션도 부담이 크지가 않고 그래요? 항상 이게 장이 뭐 테마주가 난리 법석들이고 할 때는 이게 잘 못 가는데 실을 때는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확 옵니다. 느낌 오세요? 개인적으로 괜찮아 보여요. LS 느낌 오신다고 네. 했습니다. 오. 6조짜리가 1조 버네요? 괜찮네. 부담 없을 것 싸 같아요. 보이는데? PR 6배. 네. 목표 주가 괴리도 괜찮은데? 괜찮습니다. LS. 근데 LS는 이제 구자원 회장의 어떤 마인드가 디스카운트를 약간 그게 디스카운트 불러일으키는 레이트지. 네. 위에 상장하는 게 뭐 어때서? 그래. 자회사 내가 쪼개기 상장하면 내 마음이지.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게 얘기했잖아요. 1년 전 얘기인데 1년 전 얘기지. 이게 쪼개기 상장, 뭐 맞아요. 중복 상장, 뭐 그런 거를 주주들을 위한 개인 주주들을 위한 거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랬더니 이제 뭐 크게 과장해서 꼬우면 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싫으면 사지 했었던 마. 그런 경험이 있는데 네. 주가가 가면 네. 과오는 좀 덮어주고 갑시다. 아, 네. 예, 주가가 가면 되죠. 주가 2배 올랐어 그리고. 2배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2배 올랐어. 과오를 너무 생각하지 말고 LS가 지금 좀 밸류에이션이 괜찮은 것 같다. 고려, 그러니까 이거 좀 궁금해요.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고려아연도 그렇고 LS도 그렇고 결국 마스가 거기다가 마누가 원전.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산업들 중에서 지네가 못하는데 우리 거를 같이 손잡고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산업은 주가 흐름이 좀 모멘텀적으로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LS나 아니면 고려 아연이나 얘네들의 추가적인 좀 폭발력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LS는 말씀하신 대로 밸류가 적당해요. 밸류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고려아연은 지금 2028년 거 땡겼을 때 30배, PER 32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회사가 밸류가 높은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경영권 분쟁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그렇죠. 급등을 했잖아요. 공개 매수 막 어쩌고 네. 저쩌고 하고. 그거 때문에 이제 급등한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이슈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냐? 라고 보면 이제 약간 물음표인데? 이렇게 된 거죠. 경영권 분쟁이 계속 그럼 더 치러질 거야? 주식을 더 살 거야? 라고 본다 그러면 야, 지금 법정 공방으로 가는 상황인데 약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약간 눌릴 수 있죠. 오히려 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조금 노이즈가 껴있고 LS나 이런 거는 미국이 하겠다는 산업의 모멘텀은 좀 남아있는 편이다. 그렇죠. 근데 뭐 이거 먼저 얘기할까요? 다른 거 말고 네, 고려아연의 구조를 진짜 복잡해가지고 제가 정리해왔어요. 고려아연. 누구도 이게 알것 먹을 같은데. 건덕지가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계시니까 먹을 건덕지가 좀 있다 싶으면 설명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 굳이 이거를 막 뭐 이렇게 뭐 고려아연 복잡하게 자체보다도 네. 고려아연이 이렇게 투자한 게 너무 신기하기 때문에 LS나 다른 그 광물 쪽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재밌을 것 오 같아요. 좋아요. 네, 일단은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뭐 에너지부, 그러니까 미국 전쟁부, 국방부도 들어와 있고 상무부도 들어와 있고 막 이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고려아연은 크루시블 메탈즈라고 해서 미국의 재련 업체 거기에 74억 달러, 총 11조 정도를 투자를 해요. 그런데 고려아연이 그럼 투자를 얼마를 하냐? 고려아연이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자금이 거의 없어요. 지금 100% 지분, 그러니까 100% 지분 소유하고 이 크루시블 메탈즈 홀딩 통해서 뭐 거의 압도적인 지분을 홀딩할 것 같은데 일단은 100% 나오고 있고 이 11억 달러 중에서 얼마만큼을 고려아연이 투자하냐? 지금 9천만 달러 플러스 5억 9천만 달러, 6억 8천만 달러를 들어갑니다. 지금 보면 74억 달러에서 10%도 안 들어가요. 10%도 안 들어가고 나머지 자금을 누가 대냐? 일단 보면 19억 4천만 달러를 고려아연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하는데 여기에 자금이 미국 전쟁부, 미국 국방부랑 그다음에 미국의 특수관계인들이 증자를 해서 이 자금이 고려아연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크루시블 메탈즈 쪽으로 자금을 투자할 때 미국 전쟁부랑 금융기관에서 47억 달러를 차입해주고 미국 상무부에서 칩스 액트 보조금으로 2억 1천만 달러를 보조금 해줍니다. 저게 또 칩스 액트에 들어가요? 네. 와. 그러니까 보면 고려아연이 내 돈 없이 와. 미국에서 투자하는데 이 회사는 내가 소유하고 있어. 와. 그렇네. 네. 근데 미국 고려아연 지분은 물론 10% 내줬어요. 근데 나는 신규로
10조 원 프로젝트를 진짜 큰 돈 안 들이고 진행해 버리는 거죠. 음. 네. 근데 이 정도로 미국이 급하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정도로 미국의 국방부가 나설 정도로 이 자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 칩스 액트가 왜 들어왔냐면 이 미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어디 있지?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그 최근에 뭐죠? 그 8개 나라 대상으로 해서 반도체 관련된 실리카 팍스, 팍스 실리카. 팍스 실리카. 네. 이 팍스 실리카의 주요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자원 확보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칩스 액트에 들어가요. 자원 전쟁이니까. 네, 자원 전쟁. 그러니까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고 반도체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칩스 액트 보조금이 들어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런 구조 때문에 미국의 이런 투자 관련된 거, 미국의 광물 관련된 확보는 진심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만우가 마스가 의해서 여기도 하나의 테마가 될 수도 있다. 요거 고려하연의 지분 관계랑 현재 밸류에이션이랑 앞으로 경영권 분쟁이 어떻게 펼쳐질 것 같은지에 대한 대략적인 예상. 요런 게 만약에 되면은 어느 정도 변동성을 좀 누릴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아무도 안 쓸 것 같긴 한데 네. 장시연합이 지금 원래 44%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장 씨가 지금 이제 최대 주주를 공격했던 네. 최대 주주로서 최윤범 회장을 공격했던 세력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 44%, 최씨 연합이 32.8%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졌죠 원래라면. 그런데 자사주 6%랑 그다음에 국민연금 5.18%가 여기에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럼 44대 44 비슷한 수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여기서 유상증자가 들어오잖아요. 유상증자가 들어오니까 장씨 연합이 40%로 지분 낮아졌어요. 근데 최씨 연합이 이 크루시블 JV가 유상증자 들어오니까 40%로 높아졌네요. 여기에 국민연금이 최씨 연합 손들어주면 장씨가 이길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최씨가 꼼수로 미국 정부 그러니까 미국 정부를 업었잖아요. 다른 프로젝트한테는 또 유상증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씨가 아무리 산다고 하더라도 유중으로 또 당겨버리면 이게 방어하기가 어렵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조를 지금 최씨가 이렇게 짜서 그래서 지금 이기기 어렵다. 그래서 오케이. 장씨 쪽은 소송을 걸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려하연까지 또 말씀해 주셨고. 뭐 자료는 더 많은데 지금 21분이어가지고 김정일 본부장님도 자료 한두 개 정도만 보고 네, 그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네. 김정일 본부장님도 네, 말씀하세요. 네 하실 부분에 대한 자료 주시면 제가 거기 맞춰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뭐 했었죠? 아침 뭐 했었나? 아침에 구글 했었나? 아니에요. 구글 아니었어요. 구글 아니었어요? 네. 그 SK HBM4. HBO. 그거 너무 어렵다래. 그거는 그거 어려워. 그거는 아주 어려워. 죽은 시간이었어요. 그거는 예. 너무 어려웠어. 근데 꼭 아마 알아야 그거- 되는 거. 그 꼭 알아야 되는 PCB 거. 하려면 그거 아마 보셨어야 돼요. 아까 그 비트레이트, 그 해시태그, 해시레이트. 해시레이트 그거보다 더 어려웠어. 아우. 그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의 대학원생 수준. 네, 어려웠어. 그런 거 말고 좀 진짜 계좌에 도움이 될 만한 핵심 핵심 소위. 예. 좀 직관적인 거 네, 쉬운 이런 거 거. 주세요. 네, 이게 오늘 장도 어려웠으니까. 아침에 이게 보시면 페이지 16페이지 아주 쓴 건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고려아연이 그래서 38 PER이 38배? 32배 정도 되는 32배. 거예요. 지금은 뭐 40배 정도 되는 이거 좋다. 42배인데 브로드컴보다 비싸네. 브로드컴하고 비슷비슷해. 브로드컴 살래요? 고려아연 살래요? 다른 거지만 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보다 30% 이상 올라갔어요. 고려아연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전하게 이미 노출됐기 때문에 LS를 사든지 아니면 브로드컴을 사든지 네. 아니면 장이 한 5% 빠질 때까지 기다리든지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설명 잘 해주셨는데 그런 네. 느낌 받았고요. 어쨌든 많이 올라가서 빠진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미국이 얼마 빠지냐 얘기했잖아요. 숫자 말씀 편하게 얘기할게요. 미국이 6,800이란 말이에요. 6,800. 지금 국채 수익률이 4.18% 정도 돼요. 네. 이게 안 내려가고 있어. 음. 만약에 이게 미친 짓이 장기 국채가 안 잡혀서 한 4.5%까지 간다고 가정을 해요. 네네. 그러면 PER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올해 어닝 갖다 붙이면 6,400까지가 나와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리스크가 되면은 금리 안 잡히고 하면은 인플레 안 잡히면은 이게 4.5까지 가고 만약에 그게 뭐 그 경기에 완전히 침체까지나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계산적으로 하면은 PER 하면은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500 되는 거고 내년 이익으로 이익 기준으로 딱 가면은 어쨌든 7,000원 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6,800이라는 숫자가 미국이 진짜 6,500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금리가 확 치솟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바텀 라인에 10% 이렇게 있을 거라고 보는 거는 지나친 비관이에요. 아, 지나친 비관이다. 그래서 아마 봤을 때는 5% 정도가 우리가 미국 이런 거 여러 거 잘 꼬였을 때 했을 때 하니까 5%면 3,800, 3,900 요 사이가 실질적으로는 한 번 더 온다면 못 산 사람들한테는 마지막 기회고 3,500까지 기다리면은 아마 그거는 진짜 신용 위기가 아니면은 오기 어렵다. 3,900이 혹시 깨질지 모르면은 내일 모레 안정이 나오면은 그때는 용기를 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좀 마이크론 실적은 넘버는 실적은 없고 그냥 넘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일 모레니까 내일 또 와서 얘기할 테니까. 마이크론 실적은 내일 아침에는 고용 숫자, 네. 고용 숫자 요거 말씀드려 고용 숫자 그거만 말씀드려 끝내봅시다. 고용 숫자 요거 고용 데이터가 요거 볼까요? 5만 명, 5만 명보다 좀 낮게 나오는 게 좋아요. 5만 명이 평균이래. 고용이 늘어나는 게. 그래서 5만 명보다 너무 낮게 나와도 안 되고 경기 한 침체니까. 3만 명에서 한 4만 명 정도 늘었다라고 나와야 경기가 좀 식나 해서 금리 인하에 그렇지. 대한 기대감이 딱 골디락스로 이게 맞춰질 수 만 명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나오면은 이 경기 침체 걱정이 또 다르게 되거든. 만 명? 과거처럼 10만 명 나올 수도 없고 나오면 금리나 물건으로 가는 거예요. 5만 명, 4만 명, 3만 명이면은 딱 적당한 골디락스에서 금리 인하를 해주는 정도 딱 그거다라고 외국계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네. 내일 기준은 내일 아침 이게 어떻게 나오나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사실 장의 분위기도 이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좀 걱정도 많이 되시면서 그래서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두 분의 의견들 좀 도움이 됐으면은 좋겠고요. 또 이게 막상 뚜껑을 열었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함께 좀 대처 방안을 딱 뚜껑 열리는 순간 같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 정도에서 마무리할까요? 그러시죠. 오늘 한마디 꼭 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준비는 항상 네, 해오시니까. 궁금해요. 네. 짧게 아주 짧게. 공자님 것만 볼게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네. 공자님 것만 마무리. 일단 저는 지금 짧- 단계는 담금질이라고 봅니다. 담금질. 네, 네, 저희가 더 단단해지고 시장도 체력이 단단해지고 여러분의 계좌들도 다 단단해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이걸 좀 견뎌보고 또 즐기자. 아. 비온 뒤에 굳은 땅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요. 뭐 멋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와, 팔뚝이 어떻게 그러니까. 저렇게. 저런 오, 그림. 이야, 멋있다. 이거 대단한데. 아니 왜 저거에 집중해야지? 담금질. 핵심이 그게 아닌데. 핵심이 그게 아닌데. 저건 안 단단해지면 쟤한테 맞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또 변동성이 컸었던 오늘 장을 또 대하는 여러분들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진짜 중요한 산타랠리로 가느냐, 사탄랠리로 가느냐의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그 결과치 그리고 결과치에 대한 분석들 요 두 분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프닝 벨, 클로징 벨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또 맛있는 음식으로 또 보상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녁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프닝 벨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